박 비서, 내가 취업을 좀 해야겠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연그룹을 이끄는 70살 한도연 회장. 그가 평생 처음으로 내린 황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름과 나이까지 위장하고 신입관리직 교육생으로 취업해 평범한 직원들 사이로 들어간 회장. 한편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 여정은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도연그룹 본관 30층 회장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70살 한도연 회장은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죠. 평생을 경영 일선에서 보낸 사람답게 그의 표정은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평온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아들 한지훈이 들어왔을 때 회장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바라봤죠.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드디어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도연그룹의 후계자인 아들이니만큼 상대방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래, 누구냐? 어느 집안 딸이냐?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윤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딸이에요. 평범한 가정?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네, 재력가 집안도 아니고 특별한 배경도 없습니다. 지금은 은행 창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라고? 회장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 평범한 가정, 그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지훈아, 너는 도연그룹의 후계자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단순히 내 아내가 아니야. 그룹 전체의 얼굴이고 우리 가문의 상징이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는 돈도 배경도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서연이는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따뜻함? 진실함? 회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격을 지켜야 해. 너는 그걸 배우지 않았냐? 난 허락 못해. 아버지, 끝이다. 나가봐라.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평범한 가정의 딸이라니, 은행 창구 직원이라니.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아들의 말이 맴돌았어요. 따뜻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회장 자신도 젊은 시절엔 그런 사람을 꿈꿨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배신과 거짓을 받고 결국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요. 정말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일까?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면 내 아들을 속이는 걸까?
돈을 노리는 걸까?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눈으로 봐야 믿지. 직접 확인해야 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윤서연.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서 직접 지켜보기로요. 그래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회장은 비서 박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내일 아침 일찍 만나세. 할 일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회장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들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답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서연 씨,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보겠소.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비서 박기훈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박기훈은 30년 넘게 회장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었죠. 회장이 무슨 말을 하든 묵묵히 따라주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박 비서, 나를 신입사원으로 만들어줘.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기훈은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를 직접 보고 싶어. 도연 캐피탈에 배치해줘.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신원이 들통나면. 괜찮아. 자네가 잘 처리해주면 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기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회장의 결심이 얼마나 굳건한지 알고 있었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름은 한동수, 나이는 60세로 속이기로 했어요. 신입관리직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도연캐피탈에 들어가기로 했죠. 회장은 평소 입던 고급 양복 대신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한동수, 오늘부터 난 한동수야. 회장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첫 출근 날 도연캐피탈 사무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나이가 60이래요. 60? 이 나이에 신입이라니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관리직 교육생이래. 뭔가 특별한 경력이 있으신가 보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은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회장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한동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수님, 여기 앉으세요. 팀장이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책상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풍경들 뿐이었습니다. 평생 회장실에서만 일하던 사람이 이제 일반 직원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새로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죠. 단정한 네이비 정장,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정직해 보이는 맑은 눈빛. 윤서연이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눈부신 아름다움은 아니었지만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죠. 서연은 회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가워요. 회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회장은 어색하게 손을 맞잡았죠. 아, 네. 한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악수를 하는 동안 회장은 서연의 눈을 바라봤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계산이나 꾸밈이 없어 보였죠.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의 여자구나. 서연은 곧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멀찍이 앉아서 서연을 관찰했어요. 서연은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참 편안해 보였죠. 한동수님, 회사 생활 처음이세요? 옆자리 직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런 환경은 처음이라 좀 낯설네요. 괜찮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우리 팀은 다들 친절하니까요. 직원은 웃으며 서연 쪽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어려워하면 제일 먼저 도와주거든요. 회장은 서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지금 신입 직원에게 뭔가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친절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저렇게 좋은 사람일까?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앞으로 며칠간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서연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아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어요. 회장도 일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서연이 회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한동수님, 점심 어디서 드세요? 처음이시니까 제가 구내식당 안내해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처음엔 다들 낯설잖아요. 같이 가요. 서연의 미소는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은 거절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장은 걸으면서 계속 서연을 관찰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내 아들에게 어울릴까? 질문은 계속됐지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첫 출근 이틀째 회장은 신입 교육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회사 규정과 업무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죠. 강사의 목소리가 단조롭게 흘러나왔지만 회장의 시선은 교육 자료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교육장 앞쪽에 앉아 성실하게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강사를 바라보는 모습이 진지했죠. 회장은 멀찍이서 서연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팀장이 급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고객 명단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올려야 해요. 모두 좀 도와주세요. 직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야근 예고였죠. 불평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에이, 오늘 약속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찍 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어요.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자료부터 정리하면 될까요? 아, 서연 씨. 고마워요. 이 파일들 먼저 분류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서류 더미를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피하는데 저 사람만 나서는구나. 회장은 계속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가끔 다른 직원이 질문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계산된 행동일까? 아니면 정말 저런 사람일까?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구내식당으로 향했지만 회장은 일부러 자리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시락도 점심 계획도 없었죠. 사실 회장은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회장은 가만히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직원이 식당으로 갔고 사무실엔 몇 명만 남아 있었죠. 회장은 슬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연도 아직 자리에 있었어요. 서연은 작은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소박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죠.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계속 서류를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참았죠.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회장 쪽을 바라보더니 일어나서 다가왔어요. 한동수님, 점심 안 드세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 오늘은 좀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이렇게 계속 굶으시면 안 돼요. 서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니 도시락을 들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는 회장 책상 위에 도시락을 내려놓았어요. 이거 제 반찬 조금 나눠드릴게요. 많진 않지만 드세요. 아니, 어떻게 제가. 괜찮아요. 저는 원래 적게 먹거든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새 젓가락으로 밥과 반찬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계란말이 한 조각을 더 올려줬죠. 드세요. 처음 출근하셔서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잘 챙겨 드셔야죠.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어요. 회장은 순간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누군가 자기를 걱정해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회장은 조심스럽게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평범한 김치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서연은 밝게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반찬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여자가 아들의 선택이라니. 순간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곧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저건 계산된 친절일 수도 있지. 신입사원한테 잘 보이려는 거겠지.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 회장은 다시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서연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순수해 보이는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오후 내내 회장은 서연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동료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 일을 멈추고 도와주기도 했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팀장이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보였죠. 퇴근길 회장은 혼자 걸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작은 친절, 진심 어린 걱정, 묵묵한 성실함. 모든 게 회장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뭘까? 회장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서연이라는 사람이 묘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회사에서 서연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낮에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알려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죠. 그래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서연의 하루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요.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도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은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서연보다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서연을 따라갔죠.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평생 운전기사가 모는 차만 타고 다녔던 회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죠. 회장은 낯선 풍경에 어리둥절했지만 서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서연은 새 정거장을 가더니 내렸습니다. 회장도 서둘러 따라 내렸죠. 서연은 역 근처의 작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을 보니 소형 은행 지점이었어요. 회장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행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나오더니 뿔뿔이 흩어졌어요. 서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서연은 은행역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편의점 뒤편 직원 출입구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마 또 일을 하는 건가? 잠시 뒤 서연이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초록색 조끼 위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서연은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카페 창가에 앉아 계속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 10시가 됐지만 서연은 여전히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손님이 올 때마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을 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깨를 주무르거나 목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다니 하루에 얼마나 쉬는 걸까요?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잠을 자는 걸까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밤 11시쯤 편의점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서연은 잠깐 밖으로 나와 직원 휴게 공간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서연의 모습을 지켜봤죠.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나야.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병원비는 제가 해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검사비도 제가 준비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눈가를 훔쳤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일 2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엄마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밝게 말하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엄마도 푹 쉬세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닦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죠. 계산대 앞에 서자마자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가난했습니다.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에서 비참함이나 원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격이 느껴졌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그게 진짜 품격이 아닐까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서연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이른 노인. 회장은 천천히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저 나이에 저렇게 살았던가.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회장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처럼 절박하지는 않았죠. 집안의 지원도 있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어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쉴 틈도 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평생 돈과 권력만 쫓아왔던 사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잊어버렸죠. 모든 걸 의심하고 모든 걸 계산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나?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냉철했던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이 왜 서연을 선택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회장은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본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피곤한 얼굴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서연. 어머니 걱정에 눈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서던 서연. 그 모든 순간이 회장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하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사과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서연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죠. 서연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주말 동안 쉬었을 텐데도 눈가의 피로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한동수님. 서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평온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죠. 손에는 서류 뭉치를 쥐고 있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남자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팀장이 황급히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진정하라고? 당신네가 준 서류가 다 틀렸어. 이거 다시 가져와. 남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팀장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기다리라고? 나 지금 시간 없어. 당장 처리해 줘.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누구도 그 고객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회장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모두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흩어진 서류를 주우며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말했죠. 여기 이 계산이 다 틀렸다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서연은 의자를 가리키며 남자를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투덜거리며 앉았어요. 서연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서연은 서류를 보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여기 이 부분은 이전 거래 내역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서연은 펜으로 하나하나 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서연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남자는 처음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서연의 말을 듣다 보니 조금씩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다시 작성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새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자를 치는 손이 빨랐어요. 남자는 옆에 앉아 계속 지켜봤고 서연은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고객님, 여기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어요?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엔 제대로 된 것 같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또 불편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끝까지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짜증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끝까지 고객을 응대했어요.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고마워요.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네. 이름이 뭐예요? 윤서연입니다. 알았어요, 서연 씨. 다음엔 이쪽으로 직접 올게요. 남자는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팀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넘겼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저렇게까지 진심일 수 있을까?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태도는 계산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자세,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불평 없이 일을 처리하는 태도, 모든 게 진실했죠. 회장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이 틀렸다는 걸요. 서연은 돈이나 지위를 위해 친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회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존경스럽군. 의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지훈.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죠. 서연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지훈을 향했습니다. 아들과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아, 이런 우연이 있나? 회장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뭘까? 혹시 서연을 보러 온 걸까? 지우는 잠깐 사무실을 둘러본 후 팀장과 몇 마디 나누고는 곧 나갔습니다.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아들은 회장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죠.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계속 조심스럽게 서연을 지켜봤어요. 서연은 여전히 성실하고 친절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회장의 마음속에는 이제 존경과 미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팀장이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회식할 거예요. 모두 참석해 주세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회식이라 모두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회장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저녁 7시 회사 근처 고깃집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기 시작했죠. 회장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중간쯤에 앉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술이 한두 잔 돌아가자 분위기가 점점 풀렸습니다. 직원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죠. 회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그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서연 씨,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에이, 설마. 서연 씨 같은 사람이 혼자 있을 리가 없는데요? 정말 없어요. 저는 일하기도 바쁘거든요. 서연은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서연이 아들과 사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둘이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봤죠. 술이 더 돌자 직원들의 말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이야기, 상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어요. 회장은 거의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누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그러다 한 직원이 지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본부장님 정말 멋있으시지 않아요? 얼굴도 잘생기시고 능력도 뛰어나시고. 맞아요. 저런 분이 우리 회사 후계자시잖아요. 부럽다 정말. 타고났어. 직원들이 지훈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듣고만 있었어요. 아들이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갑자기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동수님.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었어요. 한동수님, 혹시 본부장님이랑 친척이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얼굴이 좀 닮으신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이랑.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어요. 회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럴 리가요.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회장은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관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닮으셨어요. 특히 눈매가 비슷하신데요. 다른 직원도 가세했습니다. 회장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죠. 서연도 회장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정말 닮으신 것 같네요. 서연의 말에 회장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서연이 알아차리면 어쩌죠? 회장은 황급히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시선을 피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 하나쯤은 있는 법이죠. 우연이에요, 우연. 팀장이 분위기를 풀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우연이겠죠. 자, 다들 고기 먹어요. 식기 전에 다행히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회식이 끝나고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깊이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닮았다는 말, 서연의 의아한 표, 모든 게 불안했죠.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박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쯤에서 그만둬야 할 것 같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나랑 지훈이가 닮았다고 했어. 곧 들킬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박기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서연 씨는 그만큼 진심인 사람입니다. 회장님도 이미 아시잖습니까? 박기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기훈의 말이 맞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아직 다 보지 못했죠. 알겠네. 조금만 더 해보지. 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불안함, 기대감, 그리고 묘한 설렘까지.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라. 내가 평생 잊고 산 단어지. 평생을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 모든 걸 계산으로 봤죠. 진심이라는 단어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보면서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 계산 없이 베푼다는 것. 서연은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성실한 모습, 모든 게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회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위험하지만 아직 끝내기엔 이릅니다. 서연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확신하고 싶었어요. 아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회장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회장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서연도 제 시간에 출근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죠. 웃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표정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주말에 좀 피곤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서연은 분명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연은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밥을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전화를 걸었죠. 회장은 멀찍이 떨어진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병원이시죠? 환자 윤희숙 보호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입원 연장이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더 입원해야 하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지금 당장은 제가 돈을 마련해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죠.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오후가 되자 서연은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팀장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회사를 나갔죠. 회장도 슬쩍 자리를 뜨고 서연을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회장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서연이 내린 곳은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회장은 멀찍이서 서연을 지켜봤죠. 서연은 병원 로비를 지나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통장과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었죠. 죄송하지만 입원 연장을 하시려면 추가 보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으로는 일주일도 안 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회장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500만 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댔어요.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간호사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죠. 복도 끝 병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복도에 서서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회장은 병실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어요. 서연의 어머니였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병원 로비로 내려왔죠. 수납 창구 앞에 섰습니다. 창구 직원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윤희숙 환자 병원비를 내고 싶습니다. 네. 보호자이신가요? 아닙니다. 기부자입니다. 익명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회장은 신용카드를 꺼내 창구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입금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부탁합니다. 1,000만 원이요?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창구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려 하자 회장은 손을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환자 보호자에게는 익명의 기부자가 냈다고만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출근해서도 계속 서연을 지켜봤어요. 서연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죠.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 정말요? 진짜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익명이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갔죠.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분명 한참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점심시간 서연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을 경험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 엄마 병원비를 모르는 분이 대신 내주셨대요. 네, 정말요? 직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익명이래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런 감정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퇴근길 회장은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 고맙소.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사람의 마음을 다시 가르쳐줘서 평생을 돈과 권력만 쫓아 살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뭔지, 베푸는 기쁨이 뭔지 잊고 살았죠. 하지만 서연을 보면서 다시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 계산 없이 베푼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충분히 봤습니다.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아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이제 답이 나왔죠. 회장은 박기훈에게 전화를 걸어 위장 취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수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전해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월요일 아침 회장은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난 몇 주간 평범한 직원으로 살았던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안내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한지훈이었어요. 지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결연한 눈빛이 회장을 향하고 있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라.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죠. 아버지, 제 이야기를 다시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죠.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봤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네. 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죠. 설마 아버지가 서연이를 만나보셨다는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래. 내가 직접 봤다. 도연 캐피탈에서 한동수라는 이름으로 신입사원 행세를 했지. 아버지. 지우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다. 내 돈을 노리는 여자인 줄 알았지. 하지만 틀렸어.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 씨는 진짜였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따뜻한 사람이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회장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인정한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 씨는 우리 집안의 복이다.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건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아버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서연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었죠. 박기훈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 씨를 본사로 부르게. 면담이 있다고 전해. 다음 날 오후 서연이 도연그룹 본관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회장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수님? 여기는 어떻게? 서연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회장 옆에 걸린 초상화를 봤어요. 도연그룹 회장 한도연.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한동수님이 회장님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서연 씨. 미안하오. 속였소? 어떻게? 왜?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보였어요.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소. 회장님. 서연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병원 일도. 그래, 내가 했소. 회장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내가 틀렸소. 회장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내가 틀렸어.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요. 아들이 당신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었소.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시오. 부탁하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도연그룹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장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따뜻하게, 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죠. 회의 시간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작은 성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회장실 문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금색 글씨로 새겨진 문장이었죠.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 있다. 회장은 매일 아침 그 문구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돈이나 지위가 아닌 마음을 보겠다고요. 서연이 가르쳐 준 그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몇 달 뒤 지훈과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회장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회장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 며느리를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회장은 신부석에 앉아 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평생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덕분에 다시 배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소. 당신은 정말 우리 집안의 복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에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발코니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씨, 고맙소. 이 늙은이에게 사람의 진심을 다시 가르쳐줘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회장의 마음도 바람처럼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평생을 차갑게 살았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작은 불씨가 회장의 마음에 따뜻한 불을 지폈으니까요.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